하다못해 YG의 양현석 대표도 오, 그 동네를 그 뭐 양현석 맨날 대표 앉아서.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 양현석 그분이 엄청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빨빨거리고 이 보러 다녀요. 금매물을 잡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예. 제 주변에 금매 산 사람들 제가 이 방법 알려줘가지고 다 그렇게 샀어요. 지금은 8억, 9억, 10억에 분양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7억, 6억, 5억, 4억. 대신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성비와 전혀 반대되는 아파트.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회용호 대표가 가장 눈여겨서 보는 예. 이런 부동산에서 요 점은 좀 내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은 앞으로도 어느 기간 동안은 부동산으로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불패 때처럼 아무 부동산이나 가지고 무조건 부를 이룰 수는 없다. 잘못 사면 오히려 자산이 다 날아가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잘 사면 자산도 지키고 자산 상승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걸 다 봅니다. 뭐 경매 시장도 보고요. 또 땅도 보고요. 그다음에 건물도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생각하고 공부했던 이 부동산 시장이 맞는 건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건물을 다 지역별로 해서 다 보고 있어요. 왜 보냐면 21년도에 건물 조그마 빌딩 건물주 간물주다 그래가지고 네. 뭐 조물주 위에 간물주 건물주다 그랬는데 그만큼 이게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보통 80%에서 90%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들을 샀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 건물을 내놓고 있는데 네. 자기네가 샀을 때 이자와 또 한 2, 3년 지났으니까 거기에 또 물가 상승분까지 더해가지고 이 건물을 내놔요. 그런데 건물에 가보면 이게 공실이에요. 뭐예요? 그럼 안 팔죠. 안 가치가 팔리죠.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은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노후가 되면 노후가 되면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데 리모델링으로 답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건축 면적. 자, 주차장 같은 게 압구정동 가보시면 알잖아요. 네. 주차장이 옛날 주차장이잖아요. 지상 주차장 차가 안 들어가. 요즘 차가 커졌잖아요. 커졌죠. 안 들어가. 네. 그럼 이 건물은 공실일 가능성이 크다. 맞아요. 그럼 멸실하고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건축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부동산 전체를 볼 때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성실하고 꼼꼼한 것이 부동산 시장 전문가한테 굉장히 통용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거 진짜 많이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서 셀코 TV에 예. 모 작가분이 있어요. 지읒자 들어가는 작가분인데 이분은 대치동이 좋을까요? 반포가 좋을까요? 뭐 마포보다는 반포가 좋죠. 뭐 이렇게 콕 집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작가님 남편을 제가 만나봤어요. 지읒 작가님한테는 말 안 하고 그 남편한테 대치동 사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단 오래 사지 말고 25년도를 좀 지켜보면서 아마 급매물이 나올 거다. 그렇지. 급매물이 나오면 그때 급매물을 잘 잡도록 해라. 이렇게 알려줬죠. 네. 급매물을 잡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급매물을 보통 우리가 신문에 난 거나 보는 거지 네. 급매물이 나하고 관계없는 매물이라고 느끼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만 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지역 인근에 가면 네. 그 부동산 그 주인 사장님들 중에 옥탑방 사장님들. 예,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네. 그럼 이분이 좋은 분인가 안 좋은 분인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네. 그럼 그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 그 부동산에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음료수 조금 사서 찾아가는 거야. 빵이라도 사들고. 잘 지내셨어요? 아유 지나다 또 들렸어요.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 금매가 나오면 이거 금매가 나오는데 사실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맞아요. 제 주변에 금매 산 사람들 제가 이 방법 알려줘가지고 다 그렇게 샀어요. 맞아요. 공과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럼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친구는 금매 샀던데 배 아파 죽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참 여러 가지 근데 이 방법들. 방금 표 대표님이 알려주신 거는 정말 공통되는 게 제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좀 뭔가 투자를 해서 돈 버신 분들은 바지런한 분들이었어요. 다.
하다못해 YG 양현석 대표도 오우 그 동네를 그 뭐 양현석 맨날 대표 앉아서. 얘기는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예, 왜냐면 몰랐었어요. 그 이 홍대 쪽 네. 이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네. 양현석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양현석 그분이 엄청나게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빨빨거리고 보러 다녀요. 본인이 입으로 그랬어요. 그래요? 네, 본인이 빨빨 걸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우리 좀 전에 양현석 대표 왔다 갔잖아요. 아우 맨날 와 뭐 이렇게 말해. 근데 그러면서 은근히 뭐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 양현석한테 얘기해야지라는 준비되어 있는 맞아, 것 같아 맞아, 느낌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양현석 대표도 그냥 양현석 대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열심히 뛰어다닌 거고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표영호 TV에 저는 정말 그 생각을 하는 분들 천재라고 생각해요. 네. 표영호 TV에 표영호가 어디 임장 가거나 이제 평소에 멘트로 어디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뭐 앞으로는 좀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 두 가지 부류예요. 왜 자꾸 떨어진다고만 얘기하냐라고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표영호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기 값이 많이 떨어지고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기야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사신 분들 많아요. 진짜 저 의외로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책임감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죠, 오히려. 근데 부동산도 패션만큼 트렌드에 민감한데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끌이었어요. 뭐 특히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올라간다, 영끌 한번 해라. 뭐 혹은 뭐 그 담당 장관이 아유 부동산이 뭐 집이 뭐 빵 공장 같아 우리도 찍어내죠. 이런 명언들을 많이 내셨는데 요즘은 부동산 관련 글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가성비더라고요. 가성비. 가성비. 예. 옛날에는 뭐 옷이나 뭐 가전제품에 왔던 가성비를 이제 아파트도 가성비 아파트로 하는데요. 가성비 아파트가 그 함축하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예. 가성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가격에 비해서 좋다는 뜻이잖아요. 네. 무조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강남의 아파트들 보면 막 정말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었어요. 네.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한 12억, 13억, 14억, 뭐 1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30억, 40억이래요. 이런 표현 해서 정말 죄송한데 미쳤나 봐요. 아니 진짜 미쳤어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예. 여기가 너무 뛰다 보니까 다른 그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거나 서울 어느 지역에도 네. 생각보다는 덜 오른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다른 데 미쳐 있는 이 가격에 비해서 얘가 그래도 성능이 좋다. 성능이 좋다. 그래서 이게 가성비 아파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통도 좋고 또 내가 직장 다니기도 좋고 뭐 이런 아파트가 좀 덜 미쳐 있는 거야 가격이. 그래서 가성비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요즘 네. 특히 MZ 세대들이나 좀 젊은 3040 세대분들은 네. 가성비를 무지하게 따집니다. 따지죠. 뭐 식당에 예. 가서 고른 음식이라든가 예. 뭐 화장품이건 뭐 다 따르죠. 근데 간헐적으로 예. 두 부류가 있는데 네. 한 부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강남의 아파트를 영끌 초영끌을 해서라도 사놓으면 얘가 무조건 뛴다. 강남 불패. 네. 예. 예에서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강남의 아파트를 골라 사는 분들이 있겠죠. 이 두 네. 부류예요. 네. 그런데 내가 소득이 받쳐줘서 영끌을 한 이자와 원리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분들은 영끌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들 아파트 값이 또다시 급등할 거라고 차트가 가파르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영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아파트는 또 다시 반대로 다 내놔야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28일 날 11월 28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0.25%. 지금 연속으로 두 번 다 인하한 건데 사실 인하하면 안 되는 시점에 인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수 경기가 너무 얼어붙으니까 내수를 좀 살려보자라고 내렸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떠오르죠. 또 올리면 내수가 진작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저 식당을 갔는데 예. 물가 상승 요인으로 가격 살짝 올렸다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생각도 해요. 뭐냐면 보세요. 그 모든 물가가 다 올랐는데 그럼 네.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라고 해서 안 올라야 되냐 이거잖아요. 왜 이게 문제냐면 아파트 가격 당연히 올라야죠. 물가도 오르는데 올라야죠.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올랐는데 그 너무 급격하게 올라 있는 그 양보다 더 많은 대출이 늘어났다. 맞아요. 그 대출에 내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으려다 보니까 내 소득에 어떤 분들은 내 100% 소득을 이자를 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네. 70%, 60%
내가 써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월급 봉투를 통째로 그냥 이자로 네. 내는 경우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좀 내려가서 이자를 내는 비용이 좀 줄어들면 또 돈이 좀 돌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는 네네. 여윳돈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출 양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좋은 아파트예요. 산다 싶으면 뭐 내 돈 한 뭐 5억, 6억 가지고 4억, 5억 대출 받거나 아니면 7억 갖고 3억 대출 받고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20억이 됐어. 그럼 뭐예요? 내 돈 7억에다가 13억을 대출 받아야 돼. 살 수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성비 아파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 아파트 나오고 또 이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요. 요즘은 분양이 좀 잘 되지만 네네. 서울 경우는 너무 잘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요지 땅에 오랜만에 그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분양이 거의 완판이에요. 최근에는 뭐 엄청나게 로또라고 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얼죽신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얼죽신 가성비 이게 다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월계동에 그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들어와요. 신축이. 네. 엄청난 규모로 들어오는데 어. 제가 그 월계동의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일반 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비싸요. 예, 당연히 비싸죠. 새로 짓는 거니까. 신축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뭐 청약을 신청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 물어보는데 해라 마라 제가 분명히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랑 아주 친한 측근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청약해라. 그건 사도 된다. 왜냐하면 분양이 없던 지역에 교통이 좋아지면서 새롭게 대규모의 전철역을 끼고 이게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 역세권. 완전 초역세권이죠. 예. 이런 아파트 또 새 아파트니까 어쩌면 이 아파트가 쌀 수도 있다. 가성비를 볼 때 진짜 그러네요. 가성비로 볼 때. 그럼 뭐 대단이면 커뮤니티도 꽤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런 거는 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은근히 거기를 지역 임장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이걸 비싸서 못 사는 분들이 있고 비싸더라도 좀 사야 되겠다는 분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성비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대신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가성비와 전혀 반대되는 아파트입니다. 뭐냐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진짜 좀 먼 지역에 네. 교통도 힘들어. 버스도 2번, 3번 갈아타야 돼.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볼 때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뭐 10억, 8억, 9억, 10억에 분양하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7억, 6억, 5억, 4억 아무도 안 사는 아파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는 것도 기회다. 너무나 말이긴 하지만 부동산 위기가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IMF 때도요. 그때 부동산 줍줍줍 주워가지고 돈 낸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네. 부동산 시장에 지금 위기가 오고 있고 지금 25년도는 거의 뭐 IMF 때를 방불케 할 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1.9%, 1.8%까지 내려놨고 IMF에서도 지금 이걸 2.2% 예측했던 걸 2.0%로 내렸는데 이게 1.8%, 1.9%대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경제 성장률이 2%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려요. 맞아요. 성장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도 요즘 정말 그 예대 마진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익을 보잖아요. 은행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이자를 많이 내는 거에 대한 그 고통을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기회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기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은행권의 그 예대 마진도 많이 줄여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1.8% 정도의 성장률이라면 그 은행원들도 곧 구조조정을 한다. 할 걸. 지금 뭐 삼성이나 SK나 이런 아주 거대 기업들도 지금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거든요. 지금 대기업들을 많이 했어요. SK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알짜 기업들을 지금 매물로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룹 해체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빚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위기가 기회로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빚이 없고 현금성 자산을 좀 갖고 있는 분들. 또 영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동산 위기가 오면 그분들에게 기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 이건 기회인지 뭔지 위기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위기가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
그리고 본인의 실력이나 뭐 이런 것이 탄탄한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위기가 전망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 중에 가장 실용적인, 네,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해 주시는 표영호 대표랑 얘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지신 분들 혹은 본인의 노후라든가 자녀들의 주택 구입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